자, 첫 번째 경기 이제 키프로스 대 이제 산마리노. 자, 일단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마리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네이션스 리그에서 뭐 리투아니아 상대로 이긴 경기를 좀 제외하고는 죄다 좀 졌을 정도로 좀 성적이 그리 좀 좋지는 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최근 좀 5경기 기준 1승 4패를 좀 기록 중으로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좀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현재 좀 키프로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정팀 뭐 산마리노 같은 경우에는 매번 이제 네이션스 리그 뒤에 있다가 이제 이번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이기는 경기가 좀 많아지면서 리그 C로 이제 승격을 하게 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 내 좀 최약체 팀이라고 좀 평가받던 산마리노가 그것도 이제 좀 승격을 한 거는 굉장히 큰 반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까 이제 뭐 산마리노라는 팀이 이제 매번 뭐 무득점이었고, 그리고 이제 지브롤터와 이제 좀 앞다투면서 좀 최약체 그리고 좀 자리에 좀 위치했었는데, 좀 최근에는 어느 정도 좀 득점도 하면서 좀 굉장히 좀 기대 이상의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좀 그러면서 뭐 어느 정도는 좀 스텝업한 그 현지 좀 산마리노,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다만 뭐 그래도 이제 뭐 산마리노가 뭐 최근 뭐 흐름이 좀 괜찮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이제 키프로스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좀 약체인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키프로스가 그래도 산마리노 상대로는 좀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뭐 자기 페이스대로 좀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산마리노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체로 좀 공격이 좀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키프로스의 좀 수비를 좀 뚫기도 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두 줄 수비를 좀 통해서 좀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를 하다가 좀 롱볼을 통한 좀 역습 위주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경기의 좀 포인트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키프로스가 산마리노의 좀 두 줄 수비를 잘 공략하냐 못하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좀 경기가 흘러갈 것 같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작년 6월에 두 팀이 친선 경기에서 맞붙었었는데 그때는 키프로스가 무려 이제 4골을 좀 넣으면서 이제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네. 다만 근데 이제 그 경기가 뭐 친선 경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에 비해 이제 뭐 키프로스의 뭐 공격 흐름이나 전개가 좋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추가로 이제 산마리노가 그때보다는 이제 한 단계 더 스텝업을 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거는 뭐 그때처럼 이제 뭐 키프로스의 좀 대승을 약간 좀 기대하기는 다소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좀 산마리노가 좀 두 줄 수비를 좀 한다고 했을 때 키프로스가 좀 공략하기도 다소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는 그래도 작년 뭐 6월에 좀 친선 경기처럼 뭐 이제 키프로스가 이제 무난히 좀 승리를 좀 거두기는 다소 좀 애매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개인 기량으로 지금 밀집 수비를 좀 뚫기는 다소 좀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크로스나 좀 중거리 슛 비중이 더더욱 좀 커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공격이 좀 안 풀리다 보면은 U자 빌드업 시도 또한 굉장히 좀 많아지면서 다소 좀 답답한 그런 공격을 좀 보일 가능성도 좀 충분히 염두는 해둬야 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현재 지금 뭐 키프로스의 그런 승 배당은 그리 좀 메리트는 없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본다고 하면은 키프로스보다는 그래도 산마리노 프랜승으로 좀 배당 대비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이제 메리트 있는 선택이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산마리노 2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산마리노 2프랜승 보는 경기. 자, 안 그러면 이거는 네, 어느 기준점이 너무 높죠? 네, 3.5 기준을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뭐 이제 키프로스가 뭐 산마리노의 좀 수비를 좀 쉽게 몰두는다고 하면은 뭐 3.5 기준 언더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요런 요소까지 좀 고려를 해서 이거는 3.5 기준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뭐 배당 대비 산마리노 2프랜승을 가거나 안 그러면 3.5 기준 언더로 접근하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루마니아 대 보스니아. 자, 일단 루마니아는 지금 드라고신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주축 수비수가 좀 결장 중인 상황이고, 자, 그에 반해 뭐 이제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미소천사 말씀드렸겠네요. 281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미수선사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안녕하세요, 시점표 물결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반갑습니다 미수선사님. 네. 네, 방금 이제 자료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이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결정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보고, 자 일단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 리그 C에서 전승을 좀 거두며 1위로 좀 마무리했고, 그리고 이로 인해 이제 다이렉트로 리그 B로 이제 승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이션스 리그 C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이면서 긴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좀 루마니아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에 반해 이제 뭐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션스 리그 A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고, 이제 꼴찌로 좀 마무리했다 보니까 지금 리그 B로 이제 뭐 다이렉트 강등을 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이번 시즌 뭐 네이션스 리그에서의 그런 좀 리그 수준만 봤을 때는 뭐 보스니아가 더 높긴 했지만 그걸 감안해도 뭐 일단 뭐 양 팀의 그런 좀 상반된 네이션스 리그 성적이 좀 말해주듯 현재 흐름과 경기력은 모두 루마니아가 더 좋은 편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행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지금 뭐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마지막으로 이긴 경기가 이제 23년 이제 10월이었을 만큼 거의 지금 1년 반 가까이 이기질 못하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특히 지금 뭐 원정에서는 뭐 경기력이나 공수 밸런스가 크게 무너진 상태다 보니까 지금 공수 방면에서는 더더욱 많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제 수비는 좀 불안정하고 좀 빌드업도 좀 잘 안 되면서 답답한 공격 전개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좀 원정 보스니아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경기 역시 좀 원정에서 좀 보스니아에 대한 좀 기대치는 많이 떨어지는 편이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그렇죠. 내가 확실히 좀 긴 부진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뭐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대로 좀 감독도 교체하고 이러면서 좀 많이 개선될 노력을 좀 하긴 하지만 지금 뭐 기대만큼 좀 잘 안 되면서 지금 여전히 좀 긴 부진을 좀 겪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좀 현재까지도 좀 이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아직까지 반등할 좀 기미를 못 보이고 있는 거죠 보스니아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뭐 현재 뭐 루마니아가 공수 방면에서 더 우세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중원 싸움에서도 뭐 우위를 점하면서 좀 자기 페이스대로 이제 경기를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요거는 그래도 뭐 루마니아가 좀 더 뭐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루마니아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루마니아 승쪽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루마니아 승에 2.5슛 언더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 대 리투아니아. 자, 일단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주점 대피도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 봤네요. 자 우선 뭐 두 팀 다 뭐 최근 좀 네이션스 리그에서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며 흐름이 안 좋고, 그리고 두 팀 다 이제 강등을 좀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 B로 이제 강등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 리그에서 좀 전패를 좀 기록하면서 이제 리그 D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만큼 확실히 좀 두 팀 다 좀 최근 좀 네이션스 리그에서의 좀 성적은 많이 안 좋았다, 이렇게 좀 전해드려 봐요. 자 물론 이제 양 팀의 좀 체급차가 좀 많이 나는 거와 좀 더불어 이제 현재 좀 리투아니아의 수비 밸런스가 많이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제 폴란드가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며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많이 좀 만들 수 있다고 보지만 문제는 지금 폴란드 역시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제 아무리 뭐 최악체인 리투아니아가 상대라고 해도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좀 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만큼 현재 좀 수비 조직력이 좀 많이 안 좋은 그런 좀 폴란드고, 그리고 좀 후방에서 좀 턴오버도 어느 정도 좀 많은 편이다 보니까 확실히 요런 지금 뭐 폴란드의 좀 수비를 좀 고려했을 때 뭐 제 아무리 뭐 리투아니아가 상대라고 해도 이제 클린시티를 좀 장담하기는 많이 좀 어려운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다 보면은 뭐 이제 뭐 리투아니아뿐만 아니라 폴란드 역시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좀 클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네.
자, 일단 뭐 폴란드가 최근 4년간 이제 뭐 4번의 감독 교체가 있었음에도 좀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뭐 조직력이나 전술적인 면에서 좀 떨어지며 기대 이하의 좀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작년 유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공식 경기에서는 단 한 경기밖에 이제 이기질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확실히 좀 폴란드의 그런 좀 침체가 굉장히 좀 길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그중 이제 뭐 단 한 경기가 이겼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한 경기 이긴 것도 뭐 스코틀랜드 상대로 뭐 후반 추가 시간 막판에 좀 PK를 얻어 득점에 극적으로 좀 이긴 경기였을 만큼 지금 뭐 쉽게 이긴 경기가 이제 최근에는 아예 없다라고도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확실히 지금 뭐 전력 대비 좀 경기력이 뭐 가장 안 좋은 지금 뭐 팀이라고 좀 볼 정도로 확실히 좀 폴란드의 그런 좀 경기력이나 조직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좀 말씀드려 봐요. 자, 그래도 뭐 폴란드가 뭐 리투아니아 상대로 뭐 긴 무승 행진을 좀 끊을 가능성이 뭐 더 좀 높다고는 보지만 뭐 현재 지금 뭐 폴란드의 좀 상황을 봤을 때 뭐 제 아무리 뭐 리투아니아가 좀 상대라고 해도 좀 생각보다는 좀 쉬운 승리를 좀 기대하기는 좀 많이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약간 좀 폴란드의 그런 좀 똥배승을 좀 가져가기는 저도 이것도 좀 메리트는 없다 보니까 저는 요거는 배당 대비 뭐 가져간다고 하면은 폴란드 사이드보다는 리투아니아 이프랜스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리투아니아 이프랜스 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투아니아 이프랜스 내지 3.5 기준 오버 보는 경기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뭐 현재 약간 좀 폴란드의 좀 상황을 봤을 때는 뭐 제 아무리 뭐 리투아니아와 체급차가 좀 많이 난다고 해도 뭐 쉽게 이제 좀 손이 가는 그런 좀 팀은 아니다라고도 이제 코멘트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안도라 대 이제 라트비아. 자, 일단은 지금 양팀 다 이제 큰 결장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팀 다 지금 최선의 라인업으로 나올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봐요. 자, 우선 이제 안도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네이션스 리그 D에서 이제 4번의 경기 중 단 한 골도 넣지 못한 채 꼴찌로 마무리했고,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션스 리그 C에서 꼴찌를 좀 기록했지만 그래도 이제 강등 플레이오프에서 좀 살아남으며 다행히 좀 리그 C에 좀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최근 좀 네이션스 리그 행보만 봤을 때는 비교적 라트비아가 더 나은 편이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려봐요. 네. 자, 아무튼 일단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좀 최근 좀 네이션스 리그 행보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자, 일단 요 경기 그래도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안도라 같은 경우에는 좀 라인을 좀 내려 좀 수비적으로 이제 좀 플레이를 하다가 오누티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뭐 롱볼을 좀 통한 좀 역습이나 안 그러면은 이제 세트 피스를 통해 이제 뭐 공격을 좀 시도할 것으로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라트비아 역시 이제 뭐 공격 패턴이 좀 대체로 좀 단조로운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뭐 공격을 한다고 해도 뭐 크로스나 좀 중거리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러다 보면은 물론 이제 뭐 라트비아가 좀 더 공격을 좀 주도할 수 있지만 만약에 라인을 좀 내린 안도라의 수비를 좀 뚫기는 이제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러다 보면은 뭐 이제 두 팀 다 좀 공격을 좀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이제 흘러간다고 하면은 좀 대체로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이제 흘러갈 만한 경기지 않나도 예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도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라트비아가 좀 더 뭐 전력이나 경기력이 더 좋다고는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원정이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이제 기대 이하의 좀 경기력을 볼 경우도 이제 염두를 해둬야 하고, 그리고 지금 뭐 이제 라트비아가 뭐 수비 전환이 느려 역습에 취약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자, 오히려 뭐 계속해서 좀 두드리다가 되려 이제 안도라의 역습 한 방에 좀 실점에 좀 지는 경우도 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 지금 뭐 원정 라트비아의 그런 정배 사이드를 보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뭐 좀 제 아무리 뭐 이제 안도라가 상대라고 해도 뭐 라트비아 뭐 그것도 원정 라트비아의 좀 정배 사이드를 볼만한 그렇죠. 이유는 좀 크게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안도라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안도라 프랜승 보는 경기.
근데 안 그러면 요거는 뭐 어떻게 흘러가든 뭐 저득주 양상으로 좀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도라 프랜승의 이점을 좀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잉글랜드 대 이제 알바니아. 자, 일단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콜팔머 그리고 이제 아놀드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좀 콜팔머의 좀 결장은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좀 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만큼 이제 알바니아 역시 지금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상황이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투엘 감독을 새로 선임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알바니아전이 투엘 감독의 이제 잉글랜드 국대 데뷔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년간 이제 사우스게이트 감독 체제 아래에 있다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새로운 좀 정식 감독 체제로 바뀐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는 드디어 이제 뭐 8년간의 그런 사우스게이트의 감독 체제가 이제 좀 끝나면서 이제 좀 정식 감독이 이제 바뀐 채로 이제 잉글랜드가 좀 새로 이제 좀 경기가 좀 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호드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이전에 뭐 사우스게이트 감독 체제에서의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경기 템포가 좀 느리면서 이제 뭐 운영 쪽에 치중한 경우가 좀 많았는데, 확실히 이제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좀 떠난 후부터 잉글랜드의 경기 템포가 보다 더 빨라졌고, 그리고 공격도 더 살아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좀 그만큼 확실히 지금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좀 떠난 후 확실히 경기력이 그래도 좀 많이 좀 좋아진 그런 좀 잉글랜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는 확실히 좀 이제 임시 감독 좀 체제였을 때도 이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던 거죠 잉글랜드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투엘 감독이 좀 정식으로 이제 좀 선임이 되었다 보니까 뭐 더더욱 그래도 좋은 경기력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많지 않나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투엘 감독 역시 이제 뭐 경기 템포를 좀 빠르게 가져가면서 압박 강도를 좀 강하게 해 이제 이전보다 뭐 공격에 더 이제 힘을 쓴다는 식으로 좀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투엘 감독 체제에서의 그런 잉글랜드는 좀 더 약간 다이나믹한 그런 좀 플레이를 좀 보이면서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이제 흘러가는 경우가 좀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이제 좀 투엘 감독 체제 좀 잉글랜드의 그런 좀 공격적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 좀 기대치가 좀 높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물론 이제 4개월 만에 국대 경기를 좀 치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대표팀의 좀 조직력이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뭐 투엘 감독 전술에 잘 녹아들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지금 뭐 알바니아와는 체급차가 워낙 좀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임시 감독 체제에서도 이제 잉글랜드가 줄곧 좀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였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잉글랜드한테 기대할 만한 부분이 더 이제 많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뭐 충분히 뭐 이제 알바니아 상대로는 좀 잉글랜드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그래서 투엘 감독의 그런 이제 잉글랜드 좀 데뷔전은 좀 성공적으로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거는 잉글랜드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본다고 하면은.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잉글랜드 승 쪽 보는 경기. 네, 그리고 1엔드 기준은 마이너스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뭐 알바니아가 지금 후방에서 좀 전력 누수도 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점 위험이 크고, 그리고 좀 대량 실점으로도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미 월드컵 예선 에콰도르 대 이제 베네수엘라. 자,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양 팀 다 이제 좀 후방에서 좀 전력 누수가 이제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일단 이제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뭐 월드컵 뭐 남미 예선 4위로 좀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뭐 5경기 연속 이제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으로 견고한 수비를 좀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이세도를 좀 필두로 중원이 좀 탄탄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수비 라인 조율이 좀 잘 되다 보니까 뭐 상대팀한테 파이널 서드 진입을 좀 쉽게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들이 다 이제 어우러져 이제 실점 위험도 좀 적은 편에 좀 속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정된 좀 경기력을 좀 바탕으로 이제 계속해서 결과를 좀 만들고 있는 그죠 에콰도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에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우루과이 상대로 연달아 무승부를 거두며 저력있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 그와 반대로 원정에서는 뭐 볼리비아 상대로 4대0 대패를 좀 당할 정도로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 확실히 지금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좀 편차가 크다. 네.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확실히 좀 원정에서는 많이 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그좀 베네수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두 팀이 작년 6월에 이제 코파 아메리카에서 이제 맞붙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에콰도르가 전반 이른 시간에 선수 한 명이 좀 퇴장을 당해 수적 열세에 놓이며 결국 이제 지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접 뭐 양 팀의 좀 맞대결에서는 이제 에콰도르가 2대1 좀 패배를 좀 당했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자 다만 근데 이제 그때와 달리 이제 이번에는 에콰도르 홈에서 경기가 치러지고, 그리고 현재 뭐 양 팀의 좀 전력, 흐름, 뭐 경기력, 공수 밸런스 등 뭐 전부 이제 에콰도르가 이제 우세하면서, 그리고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도 꽤 크기 때문에 이런 약간 그래도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그래도 이제 에콰도르가 좀 중원을 장악하면서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지난 뭐 맞대결에서도 솔직히 뭐 에콰도르가 뭐 퇴장 이슈만 없었다고 하면은 뭐 충분히 좀 승리를 좀 기대해볼 만한 그런 경기였었기 때문에, 뭐 이번 경기 역시 뭐 에콰도르가 뭐 퇴장 이슈나 이런 약간 좀 그런 좀 수적 열세 이슈만 또 없다고 하면은 그래도 충분히 뭐 베네수엘라 상대로는 홈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봐요. 네. 저는 이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에콰도르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콰도르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베네수엘라가 그것도 원정에서 이제 에콰도르의 좀 수비를 좀 뚫기는 다소 좀 무리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베네수엘라의 약간 그런 좀 득점을 저조할 거를 좀 예상을 해서 이건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에콰도르 승에 2.5점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루과이 대 이제 아르헨티나. 자,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지금 벤탄쿠르, 그리고 이제 우가르테가 결장중,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 누수가 꽤 커요. 메시, 디발라, 로셀소, 그리고 이제 몬티엘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이제 라우타로와 이제 로메로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이 상황이에요. 그만큼 이제 뭐 결장 의심이 좀 선수들까지 이제 좀 고려를 했을 때는 굉장히 전력 누수가 지금 뭐 굉장히 좀 큰 아르헨티나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제 월드컵 예선전에서는 무승부 경기가 많았을 만큼 좀처럼 이기질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4위권 내에 있으면서 지금 뭐 본선 진출은 유력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작년 이제 월드컵 예선전에서 이제 우루과이가 많이 이겨뒀기 때문에 작년에는 좀 다소 부진했어도 뭐 여전히 좀 순위권에 좀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는 어느 정도 좀 승수를 좀 많이 좀 세워서 다시 좀 반등을 좀 노리고 있는 거죠, 우루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동의 1위로 이제 뭐 월드컵 본선 진출이 거의 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무너지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뭐 그냥 무난히 그래도 이제 최소 뭐 그래도 뭐 3위권 안에서 이제 좀 확정을 좀 지으면서 이제 월드컵 본선에 좀 진출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들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월드컵 예선전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은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또 뭐 두 팀 다 뭐 중원 장악을 좀 기반으로 이제 경기를 또 주도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초반부터 좀 중원 싸움이 좀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 경기는 뭐 공격적이보다는 뭐 안정적인 좀 플레이를 좀 통해 양 팀 다 이제 또 천천히 좀 빌드업하며 이제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우루과이나 뭐 아르헨티나 두 팀 모두 이제 경기 운영 쪽에 더 포커스를 좀 맞춰서 이제 풀어갈 만한 경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좀.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까지도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아르헨티나가 이전보다 뭐 메시에 대한 의존도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뭐 메시가 있고 없고에 따라 경기력 차이가 여전히 좀 어느 정도 크고, 그리고 지금 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는 3경기 연속 좀 승이 없을 정도로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르헨티나가 좀 다소 좀 열세라고는 좀 보여집니다. 네. 자, 다만 뭐 그렇다고 해도 지금 현재 뭐 우루과이의 좀 흐름이나 경기력도 그리 좀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뭐 아르헨티나가 지금 원정에서 이제 좀 열세고, 그리고 좀 메시를 비롯해 좀 주축 선수들이 좀 많이 빠졌다고 해도 우루과이가 크게 좀 유리한 매치업이라고 보기도 좀 많이 좀 어려운 경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뭐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이제 좀 최근 뭐 흐름이나 경기력이 좀 그리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예전에 뭐 카바니나 이제 뭐 수아레즈 같은 그런 이제 핵심 골게터들이 다 이제 은퇴를 하면서 확실히 좀 우루과이의 그런 득점력도 이제 대체로 좀 많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도 약간 좀 우루과이가 뭐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제 뭐 아르헨티나 상대로 좀 이제 무난히 좀 승리를 거둘 것 같다. 이렇게 보기도 많이 좀 어려운 경기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만 근데 그렇다고 해도 뭐 지금 뭐 아르헨티나 사이드를 좀 보기는 많이 좀 어렵긴 해요. 네, 아르헨티나가 솔직히 지금 전력 누수도 크고 원정에서 좀 많이 지금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것도 홈 우루과이를 잡을 거라고 생각을 안 되고, 그렇다고 뭐 우루과이가 뭐 아르헨티나 상대로 뭐 대승을 좀 할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경우를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말이 길었는데, 네, 결론은 저는 이거는 승패보다는 네, 고배당 자비로 우루과이 핵무나 무승부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만약에 이제 우루과이가 이긴다고 해도 뭐 1점 차 정도의 좀 승을 좀 예상을 하고, 이 경기는 뭐 충분히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고배당 자비로 햄무알 무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네, 안 그래도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우루과이 햄무알 무에 2.5주 언더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일단은 이제 월드컵 예선전 중에서 몰타 대 핀란드 경기. 보창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보창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이제 쪽지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도 뭐 이 경기는 뭐 지금 핀란드가 뭐 최근 많이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핀란드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고, 그리고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핀란드 승에 언더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이제 친선 경기 중에서 뭐 북아일랜드 대 스위스. 네, 이것도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 스위스 승. 그리고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네, 이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월드컵 예선전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